중요한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립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섰네요. 네, 오전 10시 기준으로 1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혔는데요. 서울 71명, 경기 14명, 인천 17명 등으로 집계됐고 12층 말고 인천에 거주하는 9층에서 10층 사이 그 직원 2명도 확진이 됐습니다. 박 시장은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 빌딩과 인근 지역을 서울시 차원에서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오피스텔 거주자 전원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는데요. 여기서는 모두 음성 판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서울 동대문구의 동안교회에서 그러니까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 광주시 한 연수원에서 교역자를 포함한 교인 168명이 참여하는 겨울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처음 알려진 사실인데 YTN이 단독 보도했더라고요. 예. 수련회에 다녀온 교인 중 6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발병 시초가 약 3주 전 수련으로 의심됨에 따라서 동안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그러니까 휴경동 그 PC방을 거쳐서 동대문구를 비롯한 서울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3주 전이면은 코로나19가 한참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 네. 단체 수련회는 꼭 했어야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 세종청사 5동에 있는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사흘 연속으로 총 11명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해수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자택에서 대기하며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보훈처 본청에서도 어제 확진자가 나오는 등 그러니까 세종중앙부처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업무 특성상 청사 안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잖아요. 예. 사무실과 회의실, 식당 주로 가는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세종시는 이 정부 세종청사 내 별도의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거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고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이것도 탄력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필수 인력 등 사무실 근무자는 매일 2차례 의심 증상을 체크해서 보고하게 했습니다. 예. 대구시가 콜센터를 점검하고 있는데 13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57명이 나왔고 네. 이 중에 신천지 교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66개 콜센터 직원 그 8천여 명에 대한 집단 감염 실태 조사 결과 오늘 오전까지 57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10명의 신천지 교인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미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콜센터 직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한지 모르는 상황이다. 3월 말까지 콜센터 운영을 중단하는 게 방역 차원에서 맞다라고 말했고 당장 재택근무 전환이 쉽지 않겠지만 좀 더 안전한 지역에서 분산해서 운영한 한이 있더라도 대구에선 콜센터 운영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센터를 신종 코로나 고위험군 집단으로 분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권 시장은 병원이나 어린이집, 요양원 이런 곳을 고위험군으로 봤지 콜센터는 소홀함이 좀 있었다. 하루 7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콜센터 직원을 상대로 역학조사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대구는 특히 대구입니다. 네. 신천지 교인의 어떤 집단 감염 사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신천지 현장 조사를 행정 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현장 그렇습니다. 행정 조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 말을 좀 들어보면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을 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더는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설명을 서울시나 했습니다. 경기도는 다 미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좀 기다리고 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 같고요. 역학조사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신천지 교인 집단 거부지 등도 파악하는 그런 목적의 행정조사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 온라인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 좀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구시 조사단과 경찰 오늘 그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사했는데 정문 출입구가 잠겨 있어서 불가피하게 뒷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대우 집화장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 사택 4곳도 압수수색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서 열심히 조사를 하겠다라고 대구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자,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여권발 비례연합정당 출연 시 비례대표 정당 투표 관련 이런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네, 뭐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쪽에서 보면 좀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미래한국당의 의석수가 뭐 26석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조사 내용을 좀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물어봤어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 투표 현재 상황에 보면 이 득표율이 민주당이 36%, 한국당이 32.8%, 정의당이 7.8%, 국민의당 5.1% 이렇게 쭉 나갔는데 이거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해봤자 7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의석수 같은 게 미래한국당을 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권 이 비례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 연합 이렇게 합친 정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이게 두 개의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게 된다면 물론 민주당 비례대표 내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32.4%,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은 30.1%, 열린민주당은 8.3%,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의당은 8.3%,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똑같은 그런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은 비슷하게 5.1% 나왔고 세 번째 뭐였냐면 단일 여권 비례정당입니다. 예.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 정치개혁연합이 다 합친 건데 그때는 39.6%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그 비례 연합정당이 나올 때 하나로 합치게 된다면 이 개혁 진보 세력으로 볼 때 범민주 진영을 볼 때 제일 많은 의석수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요를 좀 말씀드려야 됩니다. 개요는 네. 이따가 3부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릴 테나요? 방금 이야기한 여론조사 조사 개요 3부에서 언급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 선언했네요. 네, 사실상 무소속 출마 선언했는데요. 대구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양산은 출마를 포기하고 통합당 현역이 없는 대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하겠다 얘기했는데 어디일까 좀 예상해 보면은 수성을이 제일 유력해요. 수성을이 원래 주호영 의원 지역구였는데 주호영 의원이 수성 갑으로 갔습니다. 예. 김부겸 의원이 있는데 김부겸 의원과 붙게 됐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못된 협잡 공천에 관여한 사람을 나는 알고 있으며 복당한 뒤 돌아가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돼서 다시 복당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경남이 아니고 대구를 선택했다. 네.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공천 신청에서 받은 네. 미래통합당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여당 후보보다 더 껄끄러운 상대가 나타난 거네요. 그렇죠. 가장 강력한 상대가 나타났고 어떻게 보면 대구라는 지역 자체가 좀 큰 인물 이걸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홍 전 대표 쪽에서는 좀 유리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죠. 김종인 전 대표 어떻게 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 가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천 후유증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선대위원장은 못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황교안 대표가 오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안팎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보면서 현재까지의 공관위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김종인 이 전 대표의 말에 따라서 공천이 잘못된 부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 기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들어가게 되면 김용호 위원장이 한 공천을 바꾸겠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상당히 또 시끄러질 수도 있겠네요. 6곳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김용호 위원장의 입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위는 최고의 권한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권한이 있다. 각자의 권한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저희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힘을 내린 만큼 과잖아.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 대구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인터뷰합니다. 지금 국군 대구병원에서 병실 감염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다는데요. 병원 내 상황은 좀 어떨지 국군 대구병원 간호부장 맹순주 중령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령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군 대구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저희 전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의무사령부하고 각 군병원 준비 인력들이 예. 2월 24일 국군 대구병원으로 파견을 나와서 현재 18일째 근무 중입니다. 예. 지금 환자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오늘로써 276명 입원해서 저희 병상 점유율 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환자들의 상태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환자들이 경증 환자뿐만 아니라 중증 기저질환 가진 환자들도 많이 입원한 상태고요. 예. 대부분의 환자들의 상태는 안정적인데 일부 환자들은 지금 산소 치료도 받고 있고 수혈 환자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다른 대구에서 일하는 의료진 연결했을 때는 3교대 근무로 상당히 힘들어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희도 3교대 근무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비상체계로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2교대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납번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현재 밤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교대 하시면 어떻게 몸이 버틸 수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근무자 휴게실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2시간 순환 근무를 저희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휴게실 만들어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때도 방호복 입고 또 마스크 쓰고 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그것도 좀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하는 게 사실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방호복 입은 상태에서 2시간 격리병동 안에 있다가 나온 근무자들이 정말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나온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음도 사실 많이 아프고 괜찮다고 답변하는 저희 후배 장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하고 고맙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지금 또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더더욱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 같아서 저 청취자들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에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신임 간호장교들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국군 대구병원에 투입됐다고 하는데 네. 간호과장으로서 후배들 이렇게 들어와서 고생하시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짠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힘든 사관학교 생활 마치고 또 장교 임관한 기대감으로 설레었을 텐데 3월 3일 정말 임관하자마자 저희 코로나19 최전선인 국군 대구병원으로 저희 투입된 신임 소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정말 병동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소위들이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휴식 시간이나 아니면 식사 시간 때 동료들과 어떠한 얘기 좀 나누세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냐, 주로 이런 거 묻고 개인 건강 관리 잘 하도록 격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댓글 좀 만나보죠. 은혜님께서 저도 간호사 출신이어서 너무 공감 가고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울 때 국민을 위한 나이팅게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리블루님, 파견 근무에 2교대라니 너무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시고 의료진 분들 건강 잘 지키세요. 아미리따님께서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또 격려의 말 들으면 또 힘이 나고 가시겠죠. 네. 지금 현재 국군 대구병원에 보내주신
정말 전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국군 대구병원의 간호장교 소위를 포함한 저희 의료진을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나 방호복 물량은 어떻게 충분합니까? 네, 저희는 이제 3월 5일 개소를 했고 현재 8일 차입니다. 그래서 예. 현재는 부족하지 않지만 예. 앞으로 좀 장기화될 경우 부족하게 될까봐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현장 의료진들 사진 보니까 곡을 쓰고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살이 쓸려가지고 밴드 붙이는 모습이 좀 짠하더라고요. 네, 예. 저희도 네. 장군님은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런 모습을 저는 정말 간호부장으로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감정이 북받칠 때가 저도 사실 있습니다. 예. 자, 청취자 문자로 계속해서 고맙다는 이야기가 많이 오는데 우리 응원해 주시는 국민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 국민이 모아주신 마음을 바탕으로 저희 국군 대구병원의 근무자 모두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이 어려운 상황을 한마음으로 같이 극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군 대구병원 간호부장 맹순주 중령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